405번입니다. 명제 P이면 낙Q이다. 요거 잘 봐야 돼요. 낙Q이다예요. 낙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 두꺼운 걸로 표현하기로 했고, 거짓이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요게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P이면 낙Q가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요게 안 된다 이 얘기죠.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는 요걸 판단하면 돼요. 자, 근데 P하고 Q의 관계를 따지면 되죠. P 집합, 진리집합을 이렇게 보면 Q의 여집합은 지금 Q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 Q를 제외한 나머지죠. 요만큼이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P가 요 안에 쏙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이제 볼 건데요. 자, 요 표시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P가 낫 아래에 낫 화살표 이렇게 요게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P가 R에 포함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P랑 R의 관계를 보면 P 요만큼, P 요만큼이고 R 요만큼이죠.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되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not R. not R이 Q의 not 화살표. 요게 참이냐 물어보는 거죠. 요게 참이냐. 자, 그러면 이것은 Q와 R 입장에서는 요렇게를 따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우 명제. 자, 그러면은 Q 집합하고 R 집합을 보면 Q 집합이 요 안에 있고 R이 그걸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Q가 R에 포함되는 거 맞으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406번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A의 부호나 B의 값들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기억, 니은들을 하나씩 보면서 풀면 좋아요. 자, 기억 A가 0일 때 A가 0이면 P가 어떻게 되냐면요. P 조건이 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A가 0이면 이게 그냥 0이죠. 0이 0보다 작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X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거짓인 거예요. X가 1이든 100이든 10분의 1이든. 그쵸? 그래서 이건 항상 거짓. 그렇다면 P 진리집합은 얘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공집합이 되겠죠. 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일 때라 그랬어요. 자, A가 0보다 크면 요 부등식을 풀 때 A가 양수니까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P는 1하고 2 사이 요렇게 풀리겠죠. P는. 자, 그 다음에 Q는 B가 0일 때라고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면 P는 1하고 2 사이 Q는 0보다 크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P가 Q 집합에 쏙 들어가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요. A가 0보다 작을 때라 그랬어요.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번에 P를 풀 때는 A가 음수기 때문에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P 집합이 이렇게 벌어지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B가 3이라 그랬으니까 Q는 3보다 크다예요. 이게 Q죠. 자, 그랬을 때 납P이면 Q이냐 물어봤죠? 납P이면 Q이냐. 그러면은 P가 요거기 때문에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들 또는 2보다 큰 것들이기 때문에 납P는 1부터 2까지 요게 이제 납P겠죠? 근데 납P랑 Q는 포함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407번. 자, 좌표 평면에 A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L이라는 직선, 기울기는 -3이고, 이제 Y절편 안정해져 있죠. 자, 이런 직선에 대해서, 자, 이 명제가 참이 돼야 됩니다.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각이 90도여야 된다. 어떤 점이니까 그런 점이 하나만 있어도 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 좀 A, B점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자, B는 -3,0이고요. B가 여기. 그리고 A는 1,4예요. 이쯤에 A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때 두 점과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그 AP, B각이 90도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 원의 지름의 원주각. 원의 지름의 원주각이 항상 몇 도죠? 90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좀 이상하네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지름이 이렇게 쓰면 지름의 원주가 지름 두 개와 지름의 양끝과 나머지 원위의 한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모든 원주각들 요건 다 몇 도예요? 다 90도다 이거예요. 보통 요걸 이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A랑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가 지름의 양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A와 B를 지름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은 여기 있겠죠. 실제로 좀 이따 구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이 어떻게 있으면 되냐면요. 이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죠. 요거면은 자,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순간 그 점을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점을 P라고 하면 선생님 말은 A, B, P는 항상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A, B가 지름이기 때문에 저 직선이 원이랑 만나는 순간 그 점이 P가 되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돼요.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도 P가 여기고 P가 여기면 되니까 이런 건 다 된다 이거예요. 이런 빨간색 직선들은. 그러면 어디가 안 되겠어요? 자, 안 되는 걸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좀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원이랑 접하는 순간 있죠.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은 P가 요거여야 되는데 이건 A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만들 수가 없죠. 또는 직선이 만약에 원이랑 안 만나요. 이렇게 안 만나는 순간은 어떻죠? 원 위의 점을 잡을 수가 없죠. 이 직선 위에서. 그래서 요 파란색 경우 두 개가 안 되는 경우고요. 요 빨간색 경우가 우리가 찾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요 원과 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D랑 R이랑 구해서 D랑 R이 뭔지 알죠? D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는 원의 반지름. 구했을 때 D가 더 짧으면 안쪽으로 돌아 있다. 요거죠. 우린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의 중심은 A와 B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가 돼요. 자, 요거와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요. D는 루트 10분의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안 알려줘도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보다 작다? R. 반지름은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 1,2고 B랑 구할까요? B는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에 루트하면요. 2 루트 2가 나와요. 네,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뭐보다 작다? 요거는 4 루트 5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K 플러스 1의 절대값하고 똑같거든요. 절대값이니까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 두 개가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자, 요건 이렇게 풀리겠죠. K 플러스 1은 4루트 5랑 마이너스 4루트 5. 자, 1씩 넘어가면요. K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돼요. 근데 4루트 5가요. 루트 80이거든요. 루트 80이면 9는 안 되고 9가 루트 81이니까 8점 얼마예요? 8점 얼마. 자, 그러면은 요 K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마이너스 9점 얼마부터 7점 얼마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K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 되겠어요? 7까지 되겠죠? 네, 요거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요 개수는 17개. 그래서 407번은 답이 17개가 되게 됩니다. 네, 408번입니다. 지금 408번 같은 경우에 Q에 있는 조건하고 P에 있는 조건이 똑같은 게 이제 두 번 나오고 있죠. 근데 P는 이제 뭐가 하나 더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 P는 Q에 포함되도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쪽 게 간단한 게 좋거든요. 지금 얘의 앞쪽은 좀 복잡하죠.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Q가 앞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Q가 앞쪽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우 명제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명제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앞에 나오는 가정이 좀 쉬워야지 문제 푸는 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낙Q이면 낙P이다. 요게 참이 되도록 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참이 된다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 P의 여집합, Q죠, 이거.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Q의 여집합은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기 때문에 얘는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하고 1 기준으로 좌우가 벌어지는 요런 그림이에요. 자, 요게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P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요. P의 여집합이 뭔지를 볼 건데요. 이제 P의 여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집합이니까 이것도. 자, 앞쪽 2차 방정식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식은 근이 만약에 2개 있는 순간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4차 부등식이죠 사실은. 근데 2개를 이제 분리해서 보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음수라면 얘도 음수여야 돼요. 얘가 플러스라면 얘도 플러스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따져보면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인 걸 찾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1 플러스니까 벌어지는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것도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자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둘 다 동시에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요 부등식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은 요런 식으로 범위가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서 그린 요것들을 포함하지 않게 되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3 전까지와 1 다음부터가 잘리는 순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가 두 근보다 더 멀어가지고 이렇게 잘려버리면 저 앞에 있는 걸 포함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 있으려면 있어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오른쪽 부등식 요걸 풀어서 나온 부등식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 것과 요걸 합쳤을 때 겹치는 것은 마이너스 3 전과 마이너스 3 이하 그리고 1 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 앞에 걸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보다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근의 분리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1 2차 함수식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3일 때 0이어도 상관없어요. 근이 마이너스 3인 건 상관없어요. 얘도 이렇게 가도 겹치는 건 요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1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근의 분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건요, 앞에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하면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렇게 잡으면요, 맞죠? 요거 식이. 첫 번째 f-3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f1에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축의 방정식이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이면 안 되겠죠. 네, 요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f-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잖아요. 마이너스 3 대입서 풀면은 9 플러스 4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경우에는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요, 그냥 m이 사라지고 1이에요.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m이죠. 요게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다. 요거 풀어보면 마이너스 6하고 m이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가 나와요. 요게 두 근이 있을 때 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거고요. 아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다 됐었죠? 자, 판별식 마지막으로 써보면 요 경우도 다 돼요. 판별식 쓰면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기 때문에 m이 0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 요거까지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요 경우와 요 경우를 합쳤을 때가 모두 다 되는 거죠. 합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4까지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 a는 요거고요. 최대값 b는 요거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까지 곱하면 답이 72가 나오게 됩니다. 409번은 자 기역부터 한번 보면요. 자 앞에 거 P 조건은 A, B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건 A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Q집합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즉 A에서 B랑 겹치는 걸 뺐더니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려면 여기도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기역에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아예 똑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틀렸죠. 필요 조건만 돼야 돼요. 충분 조건 안 되고. 자, 니은은요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간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B 안에만 쏙 있거나 C 안에만 쏙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B에 있고 일정 부분은 C에 있어도 그 둘 안에 어쨌든 A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P는. 그렇죠? 근데 Q는 A가 온전히 B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C에 온전히 A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당연히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요거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성립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요런 그림, 즉 A가 B 합집합 C에 들어간다고 둘 중에 한쪽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반례가 이건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만 되기 때문에 필요 조건만 성립하는 거라서 니은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지만 이 절대값을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자, 일단 P를 먼저 보면 P는 A가 왼쪽, B가 오른쪽, C가 더 오른쪽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Q를 만족하는 이런 것들은 P를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요. A랑 B를 뺀 것은 요 길이고요. 절대값 하면 A랑 C를 뺀 것은 요 길이에요. 절대값. 그럼 당연히 A랑 B보다는 A랑 C가 더 멀기 때문에 거리는 더 멀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건 돼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자 앞에 있는 건 A 빼기 B의 절대값이니까 A와 B의 차이, 뒤에 있는 건 A와 C의 차이잖아요. 자, 반례를 보여줄게.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A가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 다음에 C까지의 거리가 더 머니까 C가 왼쪽으로 더 멀리 있다고 치고요. B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P 조건은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그렇죠? A가 B랑 더 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A, B, C 순서대로 수직선에 나열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P를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필요 조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은요. P 조건을 보니까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A, B 했을 때 요거 B가 개수죠. A 내림차순으로 봤을 땐 B가 개수니까 반의 제곱 4분의 B제곱을 여기 더하고요. 뒤에 4분의 B제곱을 뺄게요. 자, 플러스 B제곱 남아있죠. 네, 요 세 개 묶어서 뭐라고 써요? A-2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요 뒤에는 4분의 3B제곱이라고 쓰죠. 자, 이것이 무엇이다? 0이다 이거예요. P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라면 A는 2분의 B랑 같아야 되고, 즉 이게 0이어야 되고 요것도 0이어야 되죠. B는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어떻게? 동시에. 그렇다면 B도 0이고 B가 0일 때 A도 0이기 때문에 A랑 B랑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P와 Q가 아예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기역처럼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틀렸고 답은 3번만 답이 됩니다. 네, 410번. 자, P 조건에 해당하는 해 집합을 먼저 찾아보면요. 자, 제곱을 x-1을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는 실수기 때문에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x-1의 제곱이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즉, P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P 조건을 만족하는 헤드를 모아보면 P는 1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랬으면 Q의 진리집합들이 P에 쏙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Q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1만 들어가 있는 집합.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죠? 해가 없는 거. 즉,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없다면, 즉 X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Q 진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즉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판별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K제곱 플러스 14K 플러스 11은 나와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풀면요. 인수분해가 3K 플러스 11, K 플러스 1, 0보다 작다 나와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요 범위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Q 집합이 원소가 1만 있는 집합. 요 경우가 되려면요. 자, 근이 1만 있어야 되니까 얘가 중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2x제곱이고 상수항이 플러스 2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2로 묶었을 때 얘가 근이 1이려면 중근으로 있으려면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걸 알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3K 플러스 7이 지금 4면은 1창 개수가 마이너스 4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풀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1보단 크고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다. 1일 때는 따로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죠. 세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411번은요. 자,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식들만 좀 보자면, 자, P랑 Q는 서로서인 자연수라고 했고요.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 두 가지 표현이에요. P는 Q제곱의 약수예요. 그쵸? 얘네 둘이 곱했을 때 Q제곱이 된다는 건 요 두 개가 Q제곱의 약수고, P의 제곱이 Q의 제곱의 약수이라는 거는 P도 당연히 Q의 제곱의 약수죠. 그래서 P는 Q의 제곱의 약수인데요. PQ는 서로서래요. 자, 분명히 P와 Q는 서로서라 그랬는데 P가 Q제곱의 약수다. 그럼 P와 Q의 공약수는 1뿐인데 P는 Q제곱의 약수. 그렇다는 얘기는 P 자체가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가 1인 순간으로 문제에선 N제곱이 무엇인지 판단해보라 그랬으니까, 자,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 왜? P가 1이니까 그냥 요거 1로 써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제곱의 정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Q제곱 플러스 1. 요게 바로 가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과정을 봐야 되는데, 자, Q가 2K 짝수일 때를 한번 해보겠대요. Q가 2K 짝수일 때.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요렇게보다는 n제곱이 크고 요거보다는 작다 했을 때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연수로서 n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요 왼쪽으로 한번 비교해 볼래요? 요게 말하는 게 뭐냐면 2k의 제곱이 n제곱보다 작다라는 걸 알아낸 순간 여러분은 2k보다는 n이 크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 오른쪽이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어요? 2k 플러스 1, 즉 얘보다 하나 큰 숫자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다면 얘네 둘 다 자연수인데 두 연속된 자연수 사이에 n이 자리를 존재하면 n은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즉, 요 오른쪽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선 요 위에 부등식에서 뭐가 나왔어야 되겠어요?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정당성을 보면 요게 나와야지 증명이 해결되겠지만 실제로 요게 나올 수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 보면요. 우리가 가에서 n제곱을 Q제곱 플러스 1로 바꿨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Q를 2K로 둔 상황을 따진다 그랬으니까 2K면 4K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4K제곱 플러스 1이고 당연히 얘는 4K제곱, 얘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K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얘가 둘 사이에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이거를 요렇게 판단하는 것은 얘가 n제곱인데 이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찾아와서 자연수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애초에 그 다음 자연수를 먼저 생각해서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당성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는 2k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나는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면, 자, 가에 해당하는 게 FQ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Q에다가 2 집어넣으면 F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5. 자, GK라고 그랬어요. 나에 들어갈 건 GK. 근데 G3이니까 K에 3 집어넣으라는 거죠. 3 집어넣으면 7의 제곱 49. 그러면 54.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12번은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요 부등식.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보통 XY가 실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B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얘네 둘만 일단 쓰고요. 얘네 둘에다가 X를 먼저 쓰죠. X를 앞에 먼저, X를 뒤에 쓰죠. Y를 먼저 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x의 2차항, x 기준으로 1차항이죠. 내림차수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반이면 마이너스 ay 제곱하면 a제곱 y제곱이 여기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뭔가의 제곱으로 묶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a제곱 y제곱 하나 빼고요. 뒤에 플러스 by제곱까지 있어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찾을 거예요.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얘는 x-ay 전체 제곱으로 묶이고요. 그 뒤도 y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y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이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때야 되는 거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죠.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얘가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두 개를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결과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b제곱이 넘어가면 b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a, b 순서쌍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되는 숫자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a가 1인 것부터 세보면요. a가 1이면 b는 그때 어때야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1부터 어디까지 돼요? 10까지 다 돼요. a가 1일 때. 자, a가 2일 때는요.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b가 뭐부터 되냐면 4부터 10까지 다 돼요. a가 3일 때는요. b가 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b가 9랑 10이 돼요. a가 4부터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얘가 16이 돼버리면 b는 10보다 작은 숫자 중에 없기 때문에. 자, 순서쌍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a가 1일 때 b가 1부터 a가 1일 때 b가 10까지 1,1부터 1,10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a가 2일 때는 b가 4부터 a가 2일 때 b가 10까지 다 되는 거고요. 자, a가 3일 때 b가 9 하고 a가 3일 때 b가 10. 여긴 이렇게 두 개죠. 자, 그래서 여기 순서쌍의 개수는 여기 10개, 여기 7개, 여기 2개, 더해서 몇 개? 1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13번. 요것도 이제 어떤 것이 항상 성립하느냐 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건데, 기억 같은 거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보는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빼기를 해서 찾아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왼쪽에 있는 거에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빼볼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요거 제곱하면요. 플러스 2ab에서 3ab 빼니까 마이너스 ab 이렇게 오고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빼면. 자, 그렇다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자, a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여기 이렇게. 그리고 b제곱에서 마이너스 4b제곱을 하면요. 3분의 4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a,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둘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애초에 요 값이 어땠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둘 중에 누가 크거나 같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둘 다 루트가 씌워져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먼저 볼 건요. 얘는 양수고요.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끼리 비교할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선생님 비교할 거예요.
자, 앞에 거 제곱하면요. 루트 없어지면 절대값 A. 그리고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절대값끼리 곱해서 절대값 해도 되죠? 플러스 절대값 B. 요게 바로 좌변을 제곱한 거고요. 우변을 제곱한 거는 2배의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겠다고요? 둘이 빼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빼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A의 절대값 더하기 2 루트 AB 절대값 빼기 B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앞에 전개했던 걸 생각해보면 얘는 분명히 요걸 제곱했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거 잘 보니까 얘 A 절대값 부호 바뀌었고 B 절대값 부호 바뀌었고 가운데는 가만히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절대값 A 마이너스 2의 루트 AB의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B. 요렇게 바라보면요. 요거랑 요거는 요거랑 요 위에 있는 요거는 가운데 거의 개수만 부호가 반대죠. 이거는 루트 절대값 A 빼기 루트 절대값 B. 요것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이죠. 얘도 실수니까 당연히 뭔가의 제곱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둘이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죠? 얘랑 얘 중에 오른쪽 애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좌변보다 우변이 더 크거나 같다죠?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사실 4번이에요. 1, 2, 3, 5에는 다 니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디귿과 리을이 맞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디귿. 자, 이번에도 양변을 제곱해서 볼 거예요. 절대값 같은 것도 제곱하면 절대값을 없이 생각해도 되고요. 루트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 좌변을 제곱하면요. 자,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절대값, B 절대값 곱하면 절대값 한꺼번에 써도 된다 그랬죠? 플러스 B 절대값의 제곱. 에서 뭘 뺄 거냐면요. 우변을 제곱한 거. 우변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니까 요거죠? 자, 이렇게를 빼보겠다. 이거 양변을 제곱해서 더 빼보겠다. 자,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고요. 요렇게 식을 쓰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은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절대값을 빼면 2배의 AB의 절대값. AB의 절대값이니까 이건 어때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2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둘이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좌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씌운 것도 디귿이 좌변이 더 크다. 요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나오는 폼이기 때문에 모양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좌변으로 다 넘어오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자, 저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보고요. 자, 플러스 2AB 플러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B. 요거 어디서 봤죠? 요게 뭐의 제곱이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죠. 요게 지금 딱 이렇게 바뀌고 얘가 요거의 제곱이었거든요. 뭔가의 제곱이네요. 이것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고 나왔다. 이거 0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좌변과 우변 중에서 요게 좌변이고 요게 우변이잖아요. 좌변과 우변 중에서 좌변이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게 됩니다. 414번. 자, 여기 있는 x 빼기 y와 x분의 1 빼기 y분의 4 요것을 전개해서 쓰면요. 1 빼기 y분의 4x 빼기 x분의 y 플러스 4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건 5 마이너스 x분의 y 먼저 쓸게요. 빼기 y분의 x의 4배 4를 앞에다 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이 서로 문자들이 역수기 때문에 곱하기가 간단하죠. 자, 근데 빼기가 되어 있으니까 빼기를 무시하고 선생님은 그냥 요것의 산술기하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4만 남죠? 문자끼리는 역수니까. 그래서 요게 4네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4의 y분의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어요. 요거는 5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요 값이 뭐죠? 1. 아 이렇게 되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2개 곱하기는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K라고 써져 있잖아요. K에는 5가 와도 6이 와도 100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요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뭐겠어요? 1. 1보다 작은 게 오면 안 돼요. 2분의 1 같은 거 오면 안 돼. 왜? 얘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15번입니다. 자, F에는 A1부터 AN까지 이렇게 더한 거고요. G에는 역수들을 더한 거죠. A1분의 1, A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기억 F2 곱하기 G2가 8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자, F2는 A1 더하기 A2고요. G2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둘이 곱한 게 8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죠. 자, 분배해주면요. 전개해주면 A1 곱하기 A1분의 1은 1. 역수니까. 자, 그 다음에 A2분의 A1. 그 다음에 A1분의 A2. 그 다음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거는 1하고 1 더해서 2로 쓰고요. A2분의 A1 더하기 A1분의 A2. 요것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얘네 둘의 곱하기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산술계를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이 2는 그냥 그대로 오는 거 2로. 그리고 얘 때문에 부등식이 생기는 거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근데 둘이 곱한 게 역수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다? 4다. 그래서 요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8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4기 때문에 얘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만약에 여기가 8이 아니라 3 이러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요 값 자체가 최소값이 4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죠. 기억은 틀렸어요. 그래서 자, 니은 fn 더하기 gn이 2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데 f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죠. 자, 이렇게 되고 Gn은 A1분의 1부터 A2분의 1 해서 AN분의 1까지. 자, 근데 이렇게 더하라고 했을 때 이 AN들끼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A1과 A1분의 1. 뭐 얘가 2일 때 얘가 3이다 이렇게 얘가 2일 때 3. 얘의 값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은 관련된 변수가 아니라서 각각의 산술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가 역수기 때문에 얘네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자, 2 루트 둘이 곱한 게 뭐죠? 1 역수라. 그리고 A2랑 A2분의 1도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루트 1 땡땡땡 해서 AN과 AN분의 1도 더한 것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1. 그럼 여기 2가 몇 개 나오죠? N개가 나오는 거죠. 2가 N개니까 요 값은 얼마예요? 2N. 자, 즉 요 값은 FN 곱하기 FN 더하기 G는 2N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고요. 다시 디귿. 자, fn과 gn 중 적어도는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요. 적어도니까 이제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반대가 될지 안 될지. 자, fn과 gn이 둘 다 n보다 작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도 n보다 작고 얘도 n보다 작으면 절대 둘이 더해서 2n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내가 요걸 부정한 문장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16번.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는데요. 자, A와 B를 합치면은 전체 집합 10 다 들어있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가. 그리고 교집합은 1하고 4밖에 없어요. 그때 SA 곱하기 SB. 자, SA도 어떤 하나의 값이에요. SB도 하나의 값이고. 그 A의 원소들을 다 더한 거, B의 원소들을 다 더한 거. 그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두 숫자의 곱하기를 물어보고 그거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산술계를 생각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SA 더하기 S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SA 곱하기 SB.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이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둘의 곱하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값을 알아내면 요거의 최대값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알아내야 되는데 SA 더하기 SB는 알겠지만 전체 집합에서 그렇죠? 겹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겹치는 부분은 2번 더해지죠. 그랬을 때 그게 전체에서 겹치는 부분 한 번 더한 게 바로 요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합이잖아요. 55가 되고요. A 교집합 B는 1하고 4라 그랬으니까 두 원소 넣으면 5예요. 그래서 좌변이 60이네요. 자, 그러면 요 2로 좌변을 나눠버리면 30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루트 SA 곱하기 SB가. 자, 그렇다면 루트 없애주면 SA 곱하기 S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9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얼마인 거죠? 900이다 라고. 자, 417번입니다. 문제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PN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보고요.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냐면요. 사실 P에서 요쪽에 수선을 내렸고 P에서 요쪽에 수선을 내렸으면 자,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면 두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쓰겠죠. 요 아래 삼각형 넓이랑 위쪽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요 X, Y들이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를 좀 XY로 표현해서 써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와 삼각형 ACP의 넓이를 합친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밑에 삼각형은요, 밑변이 2고 높이가 X인 거죠.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위에 삼각형은 3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죠. 3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자, X 더하기 2분의 3Y. 요게 바로 삼각형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삼각비 공부했을 때 요 사이각도가 30도라 그랬을 때 요 30도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에 두 변 길이 2, 3 끼인각의 사인. 요것도 삼각형의 넓이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요. 분수를 없애서 보기 위해서 2x 플러스 3y는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를 좀 표현해보죠. 요 길이는 PM을 내가 x라고 했으니까 x분의 AB 길이 2 더하기 PN의 길이는 y분의 AC 길이는 3.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B단계에서 이런 문제 풀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얘랑 곱했을 때 뭔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더하기가 나오죠. 둘의 역수가 생기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은 2x 플러스 3y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요거죠. 둘이 곱한 결과를 좀 생각해보면요. 4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더하기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랑 9는 더해서 13으로 써주고요. 산술기하를 쓰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자, 이거 뭐보다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해주면 아마 36이 된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3 더하기 요게 12죠. 그래서 25가 되네요. 요게 분명히 3이었단 말이죠, 값으로. 근데 3으로 바꿔주면 3 곱하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곱한 건 25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3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3분의 25. 얘의 최소값.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의 최소값은 3분의 25. 그러면 P는 3이고 Q는 25니까 둘이 더해서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418번입니다. 418번 같은 경우에 x 대 y로 내분한다 그랬는데 각 변의 길이를 전체 길이가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x 대 y라는 건 결국엔 그냥 절대적인 수치가 x랑 y라는 말이에요. 전체가 x 더하기 y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y 같고 여기가 x 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y 같고 y가 더 작군요. 여기가 x 같고 여기가 y 같고. 뭐 요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자,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가 직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런 걸로 생각하긴 좀 그렇고, 자, 이 사다리꼴 있죠. 항상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왼쪽 삼각형하고 요 오른쪽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에서 저 두 개를 뺄 거예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더하기 y죠. 곱하기 높이도 x 더하기 y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사다리꼴 넓이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다? 자,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y제곱이죠.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x제곱이죠. 그래서 요렇게 아마 계산을 해줘서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요걸 계산하면은 요게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분의 1의 y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 y제곱 2분의 1 x제곱 빼면요 xy 넓이가 문제에서 부른 삼각형 넓이가 xy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xy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말이죠. 산술기하에서 곱하기 쪽의 최대값을 알 수 있죠. 뭘 알면? 둘의 더하기를 알면. 물론 x랑 y가 아니라 몇 x 몇 y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쨌든 곱하기로 바뀌었을 때 xy라는 표현이 있으면 뭔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을 어디서든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저 길이를 4루트 2라고 줬잖아요. 이 4루트 2를 째는 써먹기 위해서 자 2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오른쪽 CD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점을 뭐 좀 표현하지 말고 그냥 쓰죠. 자, 요 길이는 x 더하기 y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x 오른쪽에서 y 왼쪽을 빼니까 여기는 x 빼기 y죠. 그래서 요 4루트 2라는 건 사실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 빼기 y의 제곱을 더한 것은 제곱하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요 계산하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 나와요. 안에 나오는 그 가운데 나오는 것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로 없어지죠. 네, 여기 30이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나왔어요. 네, 제곱끼리 더한 게 16 나왔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y제곱. 자, 요 좌변이 16이죠. 16이 2의 xy로 나오겠죠? 자, 여기서 당연히 정확히 따지려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요 절대값이란 루트 나오는 거를 비교해야 되지만 xy는 다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도 되겠죠? 자,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보다 xy가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 넓이가 xy였죠? 요거의 최대값 얼마? 8.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419번. 자, XYZ에 대해서 3개를 더한 것을 1이라고 줬고요. 제곱끼리 더한 걸 3이라고 줬을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 한 별량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X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X로 식을 최대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 준 거에서 Y 더하기 Z는 1-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3-x제곱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기 위해서 한번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그 y제곱과 z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과 1의 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1 곱해져 있고 1 곱해져 있고 이렇게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y 플러스 1z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자, 그래서 요 yz를 다 x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x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죠. 그때 x의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x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1-x고 전체의 제곱. 자, 2차 부등식이 나오겠죠. 요거 풀면 6-2x제곱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좌변에 있는 거 다 우변으로 넘어갔다 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3하고 5니까 2 차이 나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사이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둘 사이로 답을 쓰죠. 마이너스 1과 3분의 5 사이에 있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3분의 5니까 최대값을 3배 하라 그랬죠? 5 더하기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러면 4.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20번. C라는 점을 A, B라고 줬는데 선생님은 바로 A, B라고 쓰죠. 일단. 근데 알겠지만 A, B는 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B다.
나중에 뭔가 문자를 속어야 될 때 이걸로 속하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문제에서 말하는 요 계산을 좀 써봐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이 될지. 특히나 요 시점을 기준으로 요 넓이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A, B가 포함된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 넓이는. 자, S1은 요 넓이잖아요. 그쵸? 자, 밑변이 A, 높이는 요렇게인데 여기가 B죠, 지금. 그럼 여기는 요 Y절편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P죠. 그래서 S1은 넓이가 S1은 여기 몇 쓰죠? 2분의 1에 밑변 A, 높이는 1-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S2는 2분의 1에 자 밑변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1-A죠? 여기가 A였죠? 1-A 곱하기 높이는 B, C점에서의 Y좌표가 높이죠? B. S1과 S2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 1-A는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B. 요거는 B로 바꾸면 좋겠죠. 그리고 요 식을 A랑 B를 자리를 바꾸면 1-B가 A가 나오기 때문에 요 1-A는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A로 바꾸면 얘네들이 이제 2분의 1 A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2분의 1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문자를 바꿔서 한번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S1분의 1이니까 요거의 역수죠. A제곱분의 2 더하기 S2분의 1은 B제곱분의 2 그리고 4S1은 요거의 4배니까 2A제곱 더하기 S2는 4배는 요거의 4배니까 2B제곱 플러스 8 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얘네들이 더한 것은 곱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산술기하 쓰면 되고요. 얘네들이 더한 것은 곱하기가 없어지니까 산술기하 쓰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랑 B는요 요점의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요점이 요로 갔을 때 A와 B는 동시에 바뀌죠. 즉 A가 바뀐다면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하면 A가 커지는 거죠. 그때 B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요로 가서 A가 작아지면 B는 커져요. 즉 A와 B는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연관이 있는 종속 변수라는 거죠. A 값에 따라서 B가 바뀌고요. B 값에 따라서 사실 A가 바뀌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A끼리 산술기하 쓰고 B끼리 산술기하 써서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A가 정해지면 그 순간 B도 정해지기 때문에 A와 B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독립적으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다 개수가 2의 배수니까 2로 묶어서 좀 생각을 하죠. 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A제곱분의 1하고 A제곱하고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숫자 4 중에 2가 필요하죠. 그리고 B제곱분의 1하고 B제곱도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이 숫자에 2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식을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에다가 넣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아, 4를 요렇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완전제곱식 만들 때 이 식 필요하니까 이 식 넣어서 요렇게 본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건데요. 자, 얘의 개수는 1이고 얘의 개수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의 제곱, 1의 제곱.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의 값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나중에 2는 곱하면 되니까. 자, 1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에다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곱한 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요. 얘랑 얘랑 곱한 거 A 더하기 A분의 1 그쵸?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B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썼을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즉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건 등호는 언제 성립이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럼 1분의니까 그냥 A 더하기 A분의 1이죠? 요거와 1분의 요거. 즉 B 더하기 B분의 1이 같을 때라고 했거든요. 네, 요 두 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자, 한쪽으로 넘어온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는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빼기 B고요. 요건 통분하면 A, B분의 자, B 빼기 A는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A, B로 통분하면요. A, B를 곱한다고 생각하죠.
A도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니기 때문에 C는 1, 3면 위의 점이니까 X좌표, Y좌표 0 아니죠? 그래서 A, B를 곱할 수 있어요. 자, 곱해버리면 AB 곱하기 A-B. 그리고 여기 B-A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B죠? 는 0. 자, 그러면 여기서 A-B로 묶어서 얘기하면 A-B 곱하기 AB-1. 요것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면 AB는 여기 위의 점이잖아요. 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자, A 플러스 1이 B였죠. 그럼 이건 A 더하기 B가 1이거든요. 자, A 더하기 B가 1인데 요건 뭐보다 크거냐면 2루트 AB. 자, 여기서 A, B는요 2분의 1을 제곱해버리니까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절대 A, B 곱한 게 1이 될 순 없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정당성 때문에 요 경우만 해가 나올 수 있고, 이래서 A랑 B랑 어떻다가 나올 수 있어요? 같다가 나올 수 있어요. 아, A랑 B랑 같을 때 최소값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A랑 B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죠. 요거랑도 같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 B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A, B의 관계식 여기 있었죠. A랑 B랑 같으니까 이거 B를 그냥 A로 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가 되기 때문에 A가 2분의 1이라는 정체를 밝힐 수 있네요. 이게 A랑 B랑 같을 때라고 했지만 사실 그 최소값을 가질 때는 A랑 B랑 뭘로 같을 때? 2분의 1로 같을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거죠. 지금 요거의 최소값.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요건 2잖아요. 2를 요쪽에 넘어가 주면 요거는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요거죠. 지금 내가 찾았던 건 요거예요. 2분의 1에 A 더하기 A분의 1. A를 2분의 1이라고 쓸게 아예. 자, 2분의 1 더하기 2.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요게 이제 요렇게 되죠. 여기 계산하면 5죠. 그쵸? 5의 제곱. 25. 2분의 25네요. 그쵸? 요만큼의 최소값이 2분의 25예요. 그럼 거기다 2를 곱한 값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25가 된다는 걸 확인해서 풀 수 있습니다.